경계선 지능이 요즘 많이 핫한데요.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업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눈치 보는 것도 어렵고 늘 항상 힘들다고 느낀다면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그분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 딱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경계선 지능이 요즘 많이 핫한데요. 일단 경계선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말하는 IQ 검사 있잖아요. 이 IQ 검사라는 건 인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이 IQ 검사상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것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왜 경계선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IQ가 100이 평균이고요. 100이라는 평균을 중심으로 80에서 120 사이를 보통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적 장애라고 하는 상태는 IQ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적장애의 경우 퍼센테이지로는 하위 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보통의 수준과 지적장애 사이에 70에서 80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과 지적 사이에 경계에 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비율은 대략 전 인구의 13% 정도가 됩니다. 13%에 해당하는 인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경계선 지능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인지,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인지, 시공간이나 도형,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단기 기억력, 주의 집중력, 처리 속도라고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숙달되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지능의 안에 포함이 돼서 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약점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어 인지가 부족한 사람은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언어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시공간 능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길 찾기가 어렵다, 혹은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내가 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자꾸 공간 인지가 안 되니까 뭔가를 부딪혀서 떨어뜨리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 혹은 손으로 하는 무언가, 도구를 쓴다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서투르고 어설프다, 또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깜빡깜빡하는 게 많다, 혹은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맨날 좀 잘 까먹는다, 집중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 자체는 시간을 주면 잘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나 속도가 매우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정 영역에서만 두드러지게 낮아서 그 부분에 어려움만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드러지는 특징 딱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상사에게 많이 질책을 당한다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된 지 1주, 2주, 3주, 한 달, 이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거의 1년 다 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능에 보여지는 양상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뭘 말씀드리냐면, 남들보다는 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훨씬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적응이 끝날 때쯤이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가 어렵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업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눈치 보는 것도 어렵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어렵고 늘 항상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런 것들도 경계선 지능이나 적응 능력의 어려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수치상에 나타나는 지적 능력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ADHD는 주의 집중력, 과잉 활동성, 충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ADHD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뛰어나서 그것들을 보상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이지만 주의 집중력의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고 정상적이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와 경계선 지능이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경우와 ADHD가 겹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중력도 인지 기능의 발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지 발달이 저조하다면 주의 집중력도 저조할 가능성이 크고 ADHD 문제가 있으면 지능 점수를 좀 깎아먹는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DHD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조금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개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ADHD가 유명하다 보니까 ADHD 증상들 중에 하나인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자꾸 뭔가 할 일도 잊어먹어요. 그리고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고 검사를 해서 봤더니 인지 기능이 경계선 수준인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보면 ADHD와 연관된 인지가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ADHD 문제 때문에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ADHD인 줄 알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주의 집중력은 자신의 인지 기능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이 안 좋거나 하지는 않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무언가를 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뭔가 마감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게 ADHD의 주 증상인 예를 들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이거랑 혼동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ADHD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미루는 겁니다. 아유 하기 싫어, 아우 귀찮아 이러면서 미루다가 막판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남지 않고 그때부터 막 하다가 결국에는 기한을 놓치게 되는 거가 ADHD의 특징이다. 경계선 지능은 그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꼼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거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실제 양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ADHD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 검사를 했더니 ADHD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장애 같은 것도 그런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어장애라고 하는 건 말적인 부분이거든요. 말을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인 건데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성인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표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표현이 어렵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휘력의 부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한 한 단어로 찝어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하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조금 언어가 저하된다가 아니라 정말 언어 장애라고 불릴 정도면 하위 2% 수준으로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언어 장애만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언어성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잘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데 시공간 인지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좌우 앞뒤 구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을 입어도 앞뒤 구별이 어려워서 막 돌려 입거나 단추를 끼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서툴러서 운동 같은 거 배우거나 춤 같은 거 배우면 풍선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어설프고 이런 식으로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발달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어떤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소득 $10,000다. OECD 국가가 됐습니다. 막 이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35,000가 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산량이나 어떤 기대되는 바가 눈에 보이는 생산도 그렇고 도덕적인 수준도 그렇고 기대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 매너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험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공부했을 땐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신과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이 회색지대라고 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올라가게 된 건 이런 기준이 올라간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자꾸 질책을 받거나 학교에서 좌절감이나 실패감을 많이 맛보고 성취감을 맛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우울이나 자기 탓을 하게 되거나 자기가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항상 누군가에게 질책을 받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면 타인이나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좀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울, 불안, 분노,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만성적인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 이직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경계선 지능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보단 우울해요, 불안해요, 잠을 잘 못 자요, 화가 많이 나요,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뭔가 무가치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 요인이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응 능력 혹은 인지 능력의 어려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떤 거를 일상에서 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공간 인지가 좋지 않거나 운동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조하다, 남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상적인 활동으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건강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수준을 높여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는 것과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동작을 해서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나의 굉장히 부족한 발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전문 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가를 알고 그거의 수준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계선 지능을 뚜렷하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높아심에 내가 경계선 지능이 아닐까? 혹은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노력을 하거나 단정할까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전문가의 평가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섣부르게 타인을 판단하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댓글로 누구누구 경계선 지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해서 상대를 한계를 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단정하고 한계 짓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고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전반적인 경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다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인지기능의 특성 혹은 인지기능의 상태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선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IQ의 60에서 70% 정도는 선천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0-40% 정도는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어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어휘력,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들, 조리 있게 말하는 것들, 또 화용 언어라고 해서 사회적 상황에 적당히 맞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배우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의 수준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인지나 이런 부분들도 특정한 작업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굉장히 뛰어난 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정도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보통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들도 반복적으로 숙달하는데 그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나 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이잖아요. 그분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거나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DHD가 됐든 경계선 지능이 됐든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됐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고 해서 너무 벌써부터 겁먹거나 낙담할 것도 아니고 혹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내가 잘하는 걸 찾지 못하거나 내가 내 몫을 해내지 못하리라고 단정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것대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들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